우선 잔금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양쌤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잔금 납부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뭘 낙찰받았길래 지금 잔금 납부하러 가는 거죠? 네, 드디어 벤츠 차량을 받았습니다. 벤츠 어떤 차량을 받은 거예요? 벤츠 E클래스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입찰했고 낙찰가는 얼마예요? 3명이 입찰을 했고요. 네. 제가 낙찰받은 가격은 1,20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몇 년식이죠? 2016년식입니다. 차량은 어떻게 입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벤츠 차량을 낙찰 받고 싶었었는데 이제 올해 안으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12월 끝자락 마지막 날짜에 나온 벤츠 차량이 있어서 그 차를 낙찰받게 됐습니다. 이거 몇 번 만에 낙찰받은 거예요? 지금 3번째 만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차량 입찰을 했었죠? 처음에 이제 CLS 차량을 입찰을 했었었고요. 네. 두 번째 차량은 S클래스 차량이었었습니다. S클래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맞습니다. 몇 명 입찰해서 네. 몇 등 하셨죠? 그때 당시 8명 정도 입찰을 했었고 2등을 해서 아쉽게 폐차를 했었습니다. 네. 입찰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입찰하기 전에 저는 현장에 갔었을 때 차 외관 상태를 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차 시동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어떠한 경고등이 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 주변에 차량 정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제 차 상태와 고장 내용들을 좀 사진으로 전송을 해서 혹시 예상되는 문제와 예상되는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관 상태는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양쌤 차량 입찰할 때 시세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네, 시세 파악은 그 SK 엔카라든가 차차차 또는 그 당근 중고차를 직거래로 하는 가격, 그다음에 엔카나 차차차에서 올라온 가격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시세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을 때 엔카에서는 한 1380 정도 가격으로 봤었고요. 사고의 횟수가 적거나 또는 사고의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1400만 원 정도까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낙찰은 얼마? 1201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싸게는 안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꼭 낙찰을 받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가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잔금 납부가 끝이 아닙니다. 잔금 납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 2개 가가지고 저희 신분증과 사건 번호를 얘기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 보관 납부 명령서를 지금 받으러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민사 신청과에 왔습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 종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계장님이 안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계장님이 뭐 업무라든가 또는 어떤 방과, 휴가로 인해서 자리에 안 계실 때에는 옆에 있는 경매 1개 계장님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상황도 그 계장님이 오전 방과 휴가셔가지고 옆에 있는 1개 계장님께서 출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뭐 작성하는 거죠? 네, 이제 잔금 납부할 때는 은행에 오면은 법원 보관금 납부서라는 종이를 작성할 예정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잔금을 납부할 때는 해당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꼭 해당 물건이 진행했었던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이게 좀 안 좋아요. 왜냐? 계좌이체가 안 되거든요. 낙찰 받을 때도 한번 법원에 와야 되고 또 잔금 납부하기 위해서도 법원을 와야 되고 이렇게 2번 법원을 와야 된다. 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움직일 필요는 없죠. 잔금 납부하러 왔는데요. 출금은 이 어플로 출금을 할게요. 의정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양쌤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수표가 필요 없습니다. 통장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잔금 납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경매에 입찰을 하거나 잔금 납부를 하러 올 때는 꼭 신분증이 필요해요. 근데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나 또 잔금 납부를 못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제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넣고 다니거든요. 놓고 오는 경우더라도 잔금 납부라든지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네, 학생 이제 잔금 납부는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받으면 잔금 납부는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또 어디 가야 돼요? 경매 2개로 가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 신청서랑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잔금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촉탁 신청서라든지 또 자동차 번호판 인도 신청, 그리고 자동차 목록, 그리고 자동차 등록 원부, 또 말소할 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 후에 잔금 납부한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하면 너무 편해요. 물론 잔금만 납부한 다음에 이런 서류들은 따로 준비를 해서 해당 경매계에 우편으로 보내도 되긴 하거든요. 그럼 일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전날 이 서류들 다 준비를 해서 잔금 납부하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받을 때 경매계에 제출을 하면은 가장 편합니다. 지금은 우체국에 잠깐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해당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경매계에 내면 경매계에선 이 서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서류들을 해당 지자체로 보내거든요. 그 보낼 때에 우리가 이 대봉투에다가 선납등기 라벨을 미리 붙여놓고 그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시간들이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경매계에 제출을 하면은 한 2, 3일 뒤에 지자체 자동차 관련된 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서류 이런 것들 다 완료가 됐으니까 지자체 와서 그때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비용들을 내고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납등기 라벨이 있는 대봉투는 왜 첨부를 하냐? 해당 경매계에서 서류 이상 없음 확인한 다음에 지자체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겁니다. 경매계장님이 이 서류들을 요 봉투에 넣고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에서 또 처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해봤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류들도 빼먹고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한 번은 진짜 큰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잔금 납부하고 요 서류만 제출하면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한 가지 절차가 법원에서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는 뭘까요? 바로 차량 번호판을 또 인수받아야 돼요. 자동차 압류가 되면은 앞 번호판을 법원에서 압류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번호판을 받으면 이제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 번호판을 다시 붙여야 돼요. 지자체에서 추후에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번호판을 새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비용이 좀 추가가 되겠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번호판 그대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이거 경매로 넘어간 번호판이니까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어떤 차량이나 또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아서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잔금 납부 다 하신 건가요? 잔금 납부는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도 받았고 이제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번호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한 가지 절차가 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양쌤 여기 집행관 사무실 네. 갔는데 네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법원마다 좀 사무 분담이 달라가지고 여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그 해당 주차장에 있으니 주차장에서 확인하고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남지원에서 차량 벤츠를 3대 낙찰받았었을 때는 성남지원은 해당 법원에서 앞 번호판을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 가서 그 번호판 가져오는 작업이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그렇게 압류를 따로 안 하나 봐요. 해당 차량 보관되어 있는 곳 가면은 거기서 그냥 인수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제 잔금 납부까지 끝났으니까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차량 보관소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